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정말 요새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라는 게 때로는 굉장히 낭만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요새 내리는 장마의 규모나 속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낭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정말 때로는 공포스러울 정도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마치 정말 이 무서운 장마비, 집중호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계가 그나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굴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경제 너무 어렵다 이런 소리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안을 전해주실 분을 좀 모셨습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정경련 지금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데 이 정치, 학계, 경제계 이게 쫙 했을 때 셋 중에 뭐가 제일 좀 어려우세요? 다 어렵죠. 근데 기본적으로 예. 답답하긴 정치가 제일 답답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그래요. 그리고 사실 정치가 잘 되면 뭐 경제고 뭐고 다 잘 되죠. 누가 뭐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상황이 좋을 때고요. 네. 정말 바보야 사실은 문제는 정치야. 지금. 정치가 잘 돼야지 이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죠. 예. 그 정치가 어느 정도 돌아갈 때 말하면 경제가 문제다 이러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정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예. 기업인들 많이 보실 텐데요. 네. 힘들다는 소리 많이 하시죠? 답답해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대외 여건부터 시작해서 경제 여건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 가치 사슬 체계도 바뀌고 공급망 체계도 다 바뀌고 있고 또 그다음에 기술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금융이나 통화량,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고 네. 그러면서도 또 한국 사회나 한국 사회 나름대로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 문제가 또 많거든요. 그것도 기업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요.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또 체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래도 기업들의 좀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을 했었잖아요.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앞에 정부하고 비교를 하면은 네.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또 시장 원리를 좀 더 존중하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규제도 좀 많이 풀어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보이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죠. 지금 앞에 정부와 비교했을 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회장님께서는 또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굉장히 요직과 중대한 역할을 하셨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좀 차이가 크다고 보십니까? 그냥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정부. 본질적으로 다른 정부. 본질적으로 다른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라든가 그 자유주의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정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라든가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지방 분권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좀 도모를 했는데 지난 정부는 그것과는 좀 다르죠. 상당히 이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뭐든지 이렇게 규제를 하려고 하고 국가가 뭘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런 성향이 강하고 또 그다음에 시장은 마치 그 무슨 극복해야 될 장애물처럼 여기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나 시민사회에 대해서 규제를 자꾸 많이 만들고 뭐 푼다고 하면서 더 만들고 그랬었죠.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FTA를 할 때도 하고 난 다음에 한미 FTA를 계속 반대했던 분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부터 예. 이해찬 그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반대했던 분들이 그 아주 중심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참여정 그럼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참여정 연대라든가 이런 시민단체 출신들이 그렇게 포진을 못했습니다. 예. 근데 지난 정부 때는 보면 그런 이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다 포진을 했었죠. 상당히 다른 정부다. 상당히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정부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다시 알겠습니다. 이번 정부 얘기로 좀 돌아와 봐서요. 사실 이제 기업들이 법인세율 인하 같은 거 많이 좀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도 이제 좀 어려움을 욕심 토로하는 것 같아요. 같아서는 저희들 특히 정경련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법인세를 좀 더 내려주면 좋겠다라고 아주 강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려가지 않으니까 좀 더 촉구를 하고 있고요. 법인세는 사실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국민적인 반대라든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법인세를 적게 내리더라도 특히 그 R&D 투자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조금만 더 이야기드리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의 기존의 그 산업 구조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내려가는 단계이죠. 왜냐하면 중국을 비롯한 새로 신흥국들이 차고 올라오니까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려면 이건 전부 R&D거든요. 설비 투자도 설비 투자지만 R&D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큰 혜택을 주면 또 법인세를 좀 덜 낮추더라도 그나마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틈이 더 생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국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멀고 일본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국이 우리한테 제일 파트너다 말이에요. 예? 예.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외교를 하면 되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일각에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나름대로 중국의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라기보다는 하여간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간접적인 이익을 우리가 좀 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반도체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2차 전지 부분이라든가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만큼 우리가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지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있고,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그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 서로 비슷한 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런 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하기가 쉽습니다. 비교적. 그 다음에 제도도 비슷한 게 많고. 예. 그래서, 게다가 안보상 또 중요한 국가들이고 해서 협력하기가 좋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일본하고 미국의 관계는 가치적 관계와 기능적 관계 둘 다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가치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또 그다음에 그런 점에서 어떤 안보라든가 이런 것을 관계를 강화하면서 기능적 관계는 이 산업적 연관관계, 상호의존 관계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관계로 가야 된다고 보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기능적 상호 의존 관계 내지는 산업적 상호 의존 관계.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해서 서로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 속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우리하고 체제가 다릅니다. 체제도 다르고 추구하는 국가 목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R&D라든가 산업 경쟁력, R&D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을 높여서 중국이 우리의 부품과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관계가 우리가 가지고 가지 마치 미국하고 일본을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 대하는 거하고는 좀 달리 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는 철저히 산업적, 기능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 번영의 관계로 가는 것이 맞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과 같이 설정해 놓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럼 중국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어떠한 식으로든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완전히 예. 이제 제 개인적인 예. 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중국이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산업 경쟁력을 더 높이고 우리의 R&D 경쟁력을 더 높여서 중국이 우리의 부품 하나라도 사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고 특히 가치 사슬로 묶여가지고 한국이 잘못되면 중국도 같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의존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상호 의존적이 되면서 그러면서 상호 번영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미국하고 일본의 관계는 좀 더 프렌드 말하자면 친구 관계로 가서 협조할 것을 더 말하자면 그는 산업적 연관관계 그 더 이상 더 협조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위해서 글로벌 사회로 같이 손잡고 나가는 이런 예. 관계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가별로 이제 합리적인 그런 예. 관계를 잘 정립하는 예.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그렇게 주신 것 봅니다. 같은데요. 그래서 중국은 네. 서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일 관계를 좀 볼까요? 예. 정경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미래기금 공동의 조성이라든지 한일 산업협력 포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그 전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일본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혼자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둘이서 같이 하면은 공동의 경쟁력을 서로 키울 수가 있잖아요. 특히 반도체 같은 일본 같으면은 장비가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는 생산 역량이나 이런 것이 뛰어나니까 서로 협조하면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쪽에서 빨리 협조를 해가지고 잘 가야 되는데 그동안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자는 건데 제일 처음에 굉장히 서먹서먹했습니다. 이번에 그걸 하면서 왜냐하면 가셨었죠. 또. 현장 예. 분야가. 네. 가고 이제 또 직접 이제 저희들이 협상도 하고 이제 뭐 했는데 그쪽 재계하고는 네. 왜냐하면은 기시다 내각 특히 기시다 그 총리 입장에서는 그 위안부 문제 때문에 한번 자기가 그때 외무성 장관 당시에 외무장관을 했는데 예. 자기가 한국하고 협상을 다 했는데 그것이 뒤집어지면서 본인이 굉장히 일종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윤석열 정부하고 뭘 약속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또 한 번 뒤집어지면 그야말로 기시다 본인으로서는 두 번 바보가 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총리부터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총리가 소극적이니까 내각 전체가 그러고 그다음에 재계도 소극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던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놓고 먼저 던지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떠냐? 지금은 저희들은 재계를 주로 만나고 있습니다만 재계 입장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화이트리스트도 완전히 다 복원이 됐더라고요. 이제, 예, 복원시키고 일본이. 예. 그다음에 협력 관계도 복원하고 스타디 그룹이라는 게 이제 반도체 연구하는 팀, 예. 그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 이런 네.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본 분들의 이 자세나 태도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할 만하다라는 걸 지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우리 한일 파트너십 기금은 그저께 이제 등기를 마쳤습니다. 아.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게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으세요? 이제 국민 여론상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철저하게 과학적 검증 그런 것이 앞서기 전에는 서로 너무 세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서로 주장이 참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염물질 한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은 있다 하더라도 떨어뜨려 놓으면은 그것이 이 바다로 퍼지고 시간이 가고 하면서 이게 정화작용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할 텐데 우리가 오염수를 마셔봐라. 오염수 마시면 죽죠. 근데 오염수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오염수가 우리가 시간이 가고 많이 이제 정수를 한 과정에서 또 이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인데 막 싸우면 말이야. 너 마셔봐라. 마시지도 못하면서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전 국민 감정을 지금 막 건드리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한일 관계 회복에 뭐 장애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짐이 되겠죠, 조금씩.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급합니다. 뭐가 급하냐 하면 글로벌 사회의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1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그것이 방해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두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경련의 역할이 앞으로도 더 중요할 텐데요. 근데 사실 이제 몇 해 전에 4대 그룹 탈퇴되면서 정경련이 아무래도 재계 그룹으로서의 맏형으로서의 위상이 좀 약화됐다는 평가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복원을 해 나가실 4대 계획인지요? 그룹이 탈퇴한 거는 일종의 결과고요. 예. 결과 이전에 정경련이 사실은 그 시대의 흐름이나 시대 변화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말하자면 우리 기업들이 사회적 기여라든가 대국민하고 이제 말하자면 정부만 주로 쳐다보고 이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뭐 내지 않아야 될 돈도 서로 나눠서 내고 그러다가 사고가 일어난 건데 이제는 정경련은 이제 뭘 보고 가야 되느냐. 정경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는 시장을 보고 가야 되고 이제는 국민과 소비자를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다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번에 정경련을 저희들이 다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놓고서 정부하고는 오히려 논쟁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대기업 또 신뢰받는 대기업 집단 뭐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정경련의 모든 구조가 다 바뀌는데 이 바뀌게 되면 그 새로운 모습 속에 4대 그룹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입하지 않고 있던 대기업들도 저는 많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뢰받는 대기업 집단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기업 국민, 모임이죠. 이제. 그렇죠. 이 국민들과 그러면 이 신뢰받는 대기업 집단을 가장 경색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요인은 뭘까요? 지금 현재의 요인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능 자체가 뭐 연구나 정보 기능을 굉장히 강화해서 우리 기업 집단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등한시하고 그러면서 뭐 정부 눈치만 보고 뭐 이랬던 그 과거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바로 국민들은 또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 대기업이 기업이 당연히 사회로부터 이 받은 혜택도 많을 텐데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지 왜 권력 눈치만 보고 뭐 그러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번에 그런 방향성을 다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그 한국경제연구원 통합해서 연구 기능 강화한다 그런 것들 어떤 일부 그렇습니다. 방침에 정경련 자체를 정경련 자체의 제일 중요한 기능을 앞으로는 이제 연구와 정보 제공 뭐 이런 걸로 두려고 하니까요. 만일 그렇게 둔다면은 별도의 연구원을 따로 둘 필요가 없죠. 이 정경련 자체가 중요한 연구기관이 되는 거니까 그 연구원이 안으로 들어와서 연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구원이 안으로 들어와서 더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정경련이
연구기구로서 그냥 거듭나 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연구기구는 중요한 기능이 되고요. 그러면서 뭐 미국같이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가 잘 자리 잡고 있는 나라 같으면 연구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도 하고 때로는 규제 완화라든가 시장 기능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정부하고 싸움도 하고 때로는 그러면서 우리 시민사회의 자유시장 경제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기능도 하고 아직도 사실은 그 기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우리 사회가 약합니다. 우파고 보수라고 하면 어떤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이 반공주의 보수만 생각하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보수는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바로 그런 점을 이제 정경련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 정권 들어와서 그래도 이 정경련이 과거 정권보다는 훨씬 그 위상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물론 이제 회장님이 취임하시고 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굉장히 이 언론이라든지 사회 각계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됐어요. 그죠? 이제 그 하는 것이 이제 정부하고 이제 뭐 협력할 게 협력하면서 그 뭐 경제사절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집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 때도 같이 가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 갓생 토크, 한국판 버피카의 대화 이러면서 우리 정의선 회장 모셔다가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젊은이들로 자문단을 꾸려서 정경련에 대해서 조언을 하게 한다거나 이제 심지어 뭐까지 하는가 하면 이제 쇼트까지 해가지고 쇼트. 그러니까 요새 MZ 세대랑 많이 예. 접점을 늘리시는 쇼트, 거라고요. 예, 그 쇼트도 해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네.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기업, ESG나 CSR, CSV 활동을 좀 더 북돋우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옛날에 안 하던 활동이니까 눈에 띄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무래도 현 정부도 정경련을 일종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그걸 다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이 자리를 맡아가지고 있는데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설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쨌든 자유주의를 천명하고 예. 그 자유주의라는 것 속에 그 시장 경제의 활성화 또 자유민주주의의 활성화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정경련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예. 그 이번 주 이제 회장님 모시면서 제가 보니까 정경련에서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10,000원 시대가 도래를 하면 일자리가 최대 7만 개까지 줄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또 나온 것 네. 같더라고요. 최저임금 10,000원 이 시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보기에 따라서 다 뭐 서로 이론이 다르겠습니다만 우선 너무 빨라요. 이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속도가요. 너무 빠르고 다른 OECD 국가들이나 우리와 비슷한 지금 환경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우선 너무 높고 빠르다.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너무 획일적이에요. 다른 나라 같으면 지역에 따라 차별 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노사협의에 따라서 어떤 네. 직종에 따라서 그 어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이걸 두는데 우리는 전국을 예를 들어서 하나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네. 강원도 어느 지역의 그 최저생계비와 그다음에 서울 종로구의 최저생계비가 다를 수가 있는데 좀 다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 제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만일에 이렇게 획일적으로 그렇게 높이 책정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자영업자들 문을 닫게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서 일자리가 도로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 지금 노란봉투법을 비롯해가지고 이 사실 재계와 노조가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사안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지금 당장 노란봉투법이 제일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그 정경련이나 저희들 회원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적용하자면은 그 책임을 갖다 개개인에게 다 지금 달리 물으라는 건데 그건 사실은 책임을 못 묻는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노동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법원이 그저께도 제가 해명을 들어보니까 뭐 저 법원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데 달라진 게 왜 없어요? 달라진 게 분명히 있죠. 그 어떤 개별적인 책임을 갖다가 연대 책임이 아니라 개별적인 책임으로 돌리는데 그게 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민법과도 상충되고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된 판결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런 판결이 결국은 뭔가 하면 한국의 노사 관계를 되게 그 아주 난삽하게 만들고 결국은 누굴 죽이는가 하면은 산업과 뭡니까 사용자와 노동자를 다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그런 판결을 하는 건지 이 법 논리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예. 우리 경제 현실에도 안 맞는 그런 판결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판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어쨌든 앞으로 이 하실 일이 그리고 요새 외국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실 네. 일이 많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경제가 살아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참 니들한테 미안한데 이 세계 최빈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이 자라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좀 굉장히 좀 미안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경제가 바로 지금 우리나라 이 정도 위치까지 네. 올려놨는데 앞으로 정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시급하다? 뭘 꼽으시겠어요? 전 굉장히 그 먼 이야기지만 바로 드리면 국가 권력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아하. 너무 강해요. 아직도 곳곳에 개입해가지고 학교 뭐 그다음에 시장 시민사회 곳곳에 개입해가지고 하는데 국가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하지만 우리 정치에서 보듯이 국가가 그런 능력 없습니다. 무슨 국회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관료사회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이 끈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끈을 달아놓고 당겼다 밀었다 하는데 한국 국민들 위대합니다. 한국 기업들 위대합니다. 풀어주면 뜁니다. 왜 그런 사람이 뛰어서 세계의 중심으로 가게 돼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갖다 붙들고 있냐. 제발 좀 국가 권력을 좀 줄여서 아하. 국가 권력을 줄이면 정치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럼 정치가 말썽스러운 부분도 좀 줄 거고 관료사회가 붙들고 있는 것도 좀 줄 거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이제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들 살아남지 못합니다. 출산휴가 한번 잘못 안 줬다가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시민사회의 그 통제력을 믿고 또 그 자율적인 통제 기능을 믿고 좀 풀어줘라. 풀어주면 되는데 왜 아직도 계속해서 그 저 30하고 40하고 50하고 그 초기에 그 모습 그대로 쥐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라든가 지방 분권 같은 거 이거 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학자시니까 거버넌스를 말씀하시는 예, 것 같은데 이제 거버넌스 그쪽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또 우리 회장님이 방향을 잘 잡고 제 목소리를 제때제때 내가 주셔야지 또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저희가 모처럼 이 경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참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 정치와 경제에서 이 사실 경제에 비해서 정치가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정치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에서의 경제 그리고 그 경제에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계 그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여러 생각을 하게끔 하는 소중한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